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주로 이제 뭐 헤어지신 분들일 거예요. 아니면 썸이 되다가 잘 안 됐다든지, 그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들이랑 잘 안 되고 나서 어떤 후회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어떻게 후회할 예정인지,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진짜 아니면 잘 처먹고 잘 살고 있을지, 아니면 어떤 후회를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4개의 카드를 준비를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후회를 하고 있을지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한 개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4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잠시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하셨죠? 자, 오늘도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뽑으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해석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1번 분들이 만났던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상대방이 약간 급한 성격의 소유자고 좀 답답한 것을 싫어해가지고 원래 되게 좀 급한 모습이 좀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급한 성격의 소유자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만났던 1번 분들이 만났던 그 상대방은 되게 안정주의자예요. 알고 보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연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은 굉장히 좀 안정성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났을 때 그 여러분들을 약간 첫사랑의 느낌으로 바라봤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급한 면도 있고 좀 약간 어수선한 성격이 좀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 한편으로는 되게 안정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봤었냐면 제법 되게 여러분들 약간 첫사랑의 느낌, 꼭 100% 첫사랑이다 이런 건 아니어도 그 사람의 그 처음에 사랑을 할 때 그 풋풋함, 아련함, 그런 애틋함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느끼고 있었다고는 하네요. 그 썸을 탈 때나 만났을 때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존재가 생각보다 크게 부각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 분들 다 1번 분들이 착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우리 1번 분들 자체가 좀 약간 예민한 성향이 좀 있어요. 예민한 게 있고 좀 알게 모르게 까다로운 게 있어가지고 이 상대를 대할 때 좀 뭔가 진실된 모습을 좀 못 보여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마음은 그게 아닌데 뭔가 예민한 모습이 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상대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 만날 때 사실 좀 뭔가 첫사랑의 느낌, 순수한 마음, 애틋한 마음은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눈치를 조금 봤다, 오히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눈치를 좀 봤다고 나와요, 이 상대가. 그리고 이 상대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성이 만났을 때 편하지가 않으면 뭔가 말 실수, 말을 이렇게 일부러 나쁘게 한 건 아닌데, 그, 나의 말로 인해서 그 상대가 그걸 약간 걸고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좀 행동해 가지고 행동을 하나 잡고 좀 약간 몰아붙여버리면, 그 상대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하거나, 알았어, 안 그럴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좀 약간 쌓이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만났던 상대방이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상대가 나를 불편해하고 좀 약간 어색해하고 좀 약간 눈치를 보면 당사자인 1번 분들도 불편했을 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1번 분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좀 뭔가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만남의 헤어짐이 좀 약간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대가 무슨 나쁜 사람이거나 무슨 뭐 양다리를 막 존나게 걸친다던가 뭐 양아치던가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관계가 좀 더 이 사람 자체는 물론 여사친 이런 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사친이나 남사친 그런 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컸다고 나오거든요. 만났을 때, 썸 탔을 때 잘해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겉으로는 호탕한 척하고 쿨한 척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상대가. 근데 알고 보면 좀 이렇게 좀 겁이 좀 많고 눈치를 좀 보는 스타일이에요, 상대가.
왜냐면 그만큼 상대를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헤어지고 나서 이게 사실 이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헤어질 게 아닌데 헤어졌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좀 자존심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말을 좀 약간 좀 일부러 세게 여러분들이 일본 분들이 세게 했다든지 그걸 듣고 이 상대방이 말을 또 받아치는 게 셌다든지 그 말이 세게 말을 세게 한다든지 욱해가지고 뭐 헤어졌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잘 안 됐을 가능성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좀 약간 이제 상처가 좀 남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지금 후회를 하고 있을지 한번 제가 그 흐름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나서는 처음에는 좋았대요. 사실 왜 좋았냐면 좋았다 이 표현보다는 좀 마음이 후련해졌다, 편해졌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약간 눈치 볼 상대가 좀 없어졌고 좀 뭔가 좀 약간 번거로운 게 없어졌다 이런 좀 약간 생각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좀 약간 이 사람의 이동수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동수라는 게 직장이 뭐 변동이 된다든지 일이 바뀐다든지 뭐 환경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거주지가 변동이 된다든지 등등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아마 변동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상대방이 처음에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그냥 좋아했던 건 맞지만 내가 그래도 1번 너를 만나면서 그냥 좀 불편했다, 좋아했지만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상대방이 나름 자유를 얻었다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좀 뭔가 의무적으로 뭔가 했어야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락 같은 것도 그러고, 뭐 연락이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뭔가 여러분들과 만나고 썸을 탈 때 뭔가 이 사람이 꼭 100% 다 하고 싶어서 했던 건 별로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그 눈치 보는 하고 좀 뭔가 뭐 이렇게 하나 둘씩 좀 맞춰가려고 하기 싫은 것도 많이 했다고 나오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좋아했으니까.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좋아했던 건 맞아요. 되게 호감을 많이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이 상대방들이 여러분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진짜 얼마 안 있다가 여자가 생겼을 거예요. 여자가 남자 다른 이성이 생겼을 거예요. 다른 이성은 생겼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이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데, 이 상대는 처음에는 아싸 역시 나는 어디 안 가, 나는 인기가 많아, 역시 나는 여자 복이 있나봐, 남자 복이 있나봐, 얘가 나의 찐 인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성을 만났는데 이 만난 이성 성격이 너무 지랄 같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1번 분들 말고 이 상대가 만났던 다른 이성이 진진쌤 그런 거 없거든요, 걔 저랑 헤어지고 혼자거든요. 여러분들 어느 세상에 누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이성 만나는 것을 전 여친 전 남친한테 보여주는 이성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꼭 애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다른 이성을 뭐 썸씽이라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갑자기 만난다든지 급 들어오는 이성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대방이. 그랬는데 여러분들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격이 진짜 존나게 까다로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되게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막 성질이 좀 나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입장은 지금 어떤 후회를 하고 있냐면 1번 너 만났을 때 그게 내가 불편한 게 아니었구나,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사람은 누구나 그런 연애를 할 때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거, 연애를 할 때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조차 내가 잘 몰랐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찮아하고 눈치 봤다는 게 뭐냐면, 좀 뭔가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친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약간 배려해주거나, 뭐 연락도 이렇게 조금 연락이 잘 안 되면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 된다거나 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 상대가 좀 좀 되게 뭐가 달가워하지 않은 행동은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대는 그게 좀 못마땅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1번 분들 만났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랑 헤어지고 잘 안되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데 얘는 더한 거야. 막 집착을 존나게 심하게 한다든지 그 상대 이성이.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나름 본인이 이제 좀 자유를 얻고 좀 좋은 인연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새로운 상대방이 너무 성격이 너무 모나다,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상대방은 그런 후회를 하고 있대요. 아, 내가 그때 1번 만났을 때가, 아, 내가 그때가 행복했었을 때였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다고 나오거든요. 뭐 그런 후회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원래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세월 지나고 나서 좀 더 존재 가치가 커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좀 사실 여러분들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좀 많이 커요. 왜냐면 이게 이 카드가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지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게 그 첫사랑 같은 느낌, 그 애틋한 느낌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뭐 그 이성이 이쁘고 잘생기고 매력이 있어서 그리워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뭔가 마치 남자분이라면 가을 분위기, 여자분이라면 봄 분위기처럼 여러분들의 그 낭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대방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낭만은 있었다. 근데 이게 헤어지고 나니까 그게 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아마 머지않아서 여러분들 다시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연락은 무조건 거의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은 이 상대가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연락이 된다면 너무 날카롭고 예민하게 그러진 마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자, 그럼에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진쌤 저 차단당했는데요. 차단당해도 올 거는 와요. 네, 올 거는 오니까 한번 어쨌든 간에 우리 1번 분들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불씨가 있다는 점을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람이 하는 후회는 아이씨 예민한 애 피했더니 더 예민한 애 나왔네. 아 1번 너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너가 착한 거였구나. 너가 나를 신경을 써준 거였구나. 아 진짜 어떡하냐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아무튼 그런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자 아무튼 1번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끝. 자 이제 2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2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2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2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2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이게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만났던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대방이 이게 딱 보여지는 것은 되게 좀 매너 있고 뭐 되게 신사답고 뭐 차분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처음에 봤을 때는 뭔가 이 사람이 되게 다정다감하고 뭔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게 뭔가 되게 좀 착한 척을 했다 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약간 음흉한 사람이라고 나와.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상대가 좀 음흉하다. 약간 계산적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간제비야. 안동 강고등어가 생각이 나는데 약간 살짝 간 보는 성향도 있고요. 그리고 좀 뭔가 이성을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끝내는 성향이 커요. 이런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만났던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성을 딱 처음에 만날 때는 마치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 누구보다. 근데 사귀고 나서 예를 들어서 좀 많은 진도가 나갔다. 진도를 다 나갔다 싶으면 그때부터 약간 하락세로 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이성을 대할 때 오래 지속도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지속도가 없으면 이번 분들 포함해서 이 사람 만나는 이성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왠지 자꾸 여러분 이번 분들이 이 사람 만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겉으로는 막상 만나면은 좀 나름 잘해요. 근데 뭔가 연애하는 기분이 안 들고 뭔가 나를 그냥 스킨십 하려고 만나는 것 같고 그냥 나는 그냥 육체적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 같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뭔지 그냥 나를 가볍게 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가볍게 나를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되게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 있다고 못 느끼게 만든 상대방이. 그렇다고 이 사람 마음이 진정성이 강했냐?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간 이성관계가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빨리 진행하거든요. 되게 빨리 진행하고 빨리 끝내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빨리 진행하고 빨리 끝내버리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진정성이 많이 떨어진다. 결여가 안 나. 약간 여자나 남자 이성을 만날 때 좀 즐기는 식으로 이렇게 결국 가게 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집착은 있어요. 왜 집착이 있냐면 그 집착이 사랑해서 마음이 막 그런 집착보다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좀 약간 이기적인 집착인 거예요. 왜냐면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다. 뭐 정말 이렇게 감성이 들어간 연애보다는 약간 육체적이거나 이성이 더 앞서는 연애를 하시는 분이라고 나, 이 상대방이. 근데 겉으로는 안 그래요. 겉으로 말하는 거나 하는 행동,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착한 모습을 보여준다,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면 좀 욕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아이 개새끼 집, 그러고 생각해보면 지는 할 거 다 하고 필요할 거 다 찾고 자기 실리와 실속은 다 찾고 빠진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약간 이래서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번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2번 분이 이 사람 만나면서 다른 남사친이나 여사친이나 연락을 했을 수도 있고, 2번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제 말이 막 단정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너럴 카드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2번 분들이 좀 바람을 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근데 그렇게 그냥 뭔가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이 남자가 나한테 확신을 안 주고 얘가 나를 가볍게 보는 것 같으니까 이번 분들이 마음 뚫 곳이 없었다고 나와요. 마음 뚫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얘를 언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계속하면서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성이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카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이 남자가 어쨌든 간에 되게 너무 빨라요. 뭔가 그런 빠르고 빠르게 끝낸단 말이에요. 금방 질려버리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요. 이런 성향의 사람이 연애를 잘 할까요? 못하겠죠, 잘. 왜냐면 많은 여자는 만나겠죠. 많은 이성은 만나고 잘 놀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상대방이 뭐가 문제냐면, 유흥이나, 겉으로는 안 그래요. 겉으로는 취미가 나는 독서야, 겉으로는 취미가 나는 운동이야, 난 취미가 나는 산책이야, 존나 건전한 척 하는데,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예를 들어 술이 나쁜 건 아니죠. 술, 뭐 오락, 게임 같은 거 좋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거 있잖아요.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 복권 말고, 복권집, 그 편의점 가면 복권 옆에 그 뭐라 가지, 그거, 그 스포츠 뭐 몇 대 몇 정해가지고 돈 따먹기 하는 거 뭐라 가지, 그거? 토토. 뭐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거나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약간 좀 사행성 또는 도박성 이런 성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 상대방이. 유혹에 약해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상대방이 유혹이 약하기 때문에 잘 흔들린단 말이야. 이게 자기 중심이 생각보다 없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때 자기가 좋은 것을 쫓아가는 성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틈나면 찾아요. 사실 틈나면 찾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반갑지만 이 새끼가 생각할수록 나를 필요할 때만 찾나? 뭐 이런 느낌을 확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정성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후회를 할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이 상대방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도 좀 이제는 연애를 할 때 진정성 있는, 결혼을 생각할 법한 이성을 찾아야 되겠다. 나도 마음가짐을 고쳐야 되겠다. 나도 이제 부족한 것을 고치고 잘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상하게 여자가 좀, 이성이 좀 꼬였대요. 그래가지고 애인이 막 생겼다 이게 아니라 약간 가볍게 만나는 거 있죠? 놀러 다녔다 이렇게 나오고, 놀러 다니는 거 뭐 클럽이라든지 뭐 헌팅 포차라든지 막 코로나 입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막 그냥 그런 건 코로 풀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뭐 좀 약간 놀 건 논다 이거예요. 그 마인드 자체가 사실상. 겉으로는 요즘 시국에 어딜 놀러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밤에 슬쩍 기어 나가가지고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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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뭐 아무튼 이런 거 막 이렇게 좀 놀았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카드적으로는. 지금 제가 한 것은 그 테크노, 옛날에 전지현 테크노,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30대 초반이고 많은 건가? 아무튼 그런 음악이, 그런 데서 이렇게 춤을 추고 놀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진주임생 이 사람 클럽 안 가거든요. 아니 그가 꼭 클럽이 아니더라도 약간 노는 쪽으로 갔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그랬는데, 자,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이성을 또 다양하게 두루두루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색다른 이성을 만나는 게, 이 사람은 그게 커리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본인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큰 코 다칠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가볍게 많이 만나는 게 더 외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엄청난 후회나 뭐 아파하거나 큰 후회는 없다고 해요. 사실 후회는 없고, 후회라고 하기에는 좀 이런 후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쉽다, 이번 아쉽다, 이번이 이런 건 좋았는데 이번 한번 또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어떻게 한번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좀 볼까? 뭐 이 정도. 그냥 이번이 막상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다른 이성에게 없는 그런 게 이번 분들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분들의 좀 뭔가 그런 거 좀 약간, 자, 어떤 것을 그리워할지 한번 볼게요. 그거를 추가 카드로. 이번 분들이 이 사람 만나면서 속마음은 불안해하고 약간 다른 생각을 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오거든요. 이번 분들 자체가. 근데 보여지기에는 이번 분들은 되게 이분에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그냥 이번 같이 안정적인 애 하나 딱 묶어두고 나는 놀아야 되는데 뭐 이딴 생각을 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막 진짜 철없는 남자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정말 착한 여자 만나가지고 막 집에서 집안 살림하는 정말 현모양처 하나 구해주고 지는 밖에 나가가지고 막 씨발 막 주막집 주모랑 막 막걸리 먹고 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이 하는 후회는 깊이가 얕아요. 깊이가 얕아. 이 사랑이 너무 막 이렇게 막 그런 나의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 이런 게 사랑이었구나. 너는 얼마나 힘들었니, 아팠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번처럼 좀 이렇게 좀 살짝 고분고분하고 안정적인 애 딱 옆에 묶어두고 나는 나가서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잘 조율을 했으면 내가 더 개 이득이었을 텐데, 약간 유치 뽕짝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즉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시라는 거죠. 사실 좀 조심하라는 거죠. 속마음이 음흉한 생각으로 좀 가득 좀 많이 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하는 후회는 그렇게 깊이 있는 후회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젠가는 큰 코 다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뭐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가 나온다든지 결국에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존나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머리 까질 때 됐을 때는 이제 아무도 안 만나주고 초라하게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늙어가지고 저 경로당 같은 데 가가지고 알까기 하다가 옆에 아저씨랑 맞짱 뜨고 뭐 파출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뭐 24시 고깃집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깽판 부리다가 이렇게 막 경찰이 와가지고 데려가고 막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요. 뭐 100%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은 살짝 있는 성향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절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패망이에요. 패망.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이 나중에 할 후회는 지금 당장 큰 후회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된다. 좀 이 사람은 여러분들 자체에 대한 후회도 있지만 인생 자체에 대한 좀 이성관념에 대한 큰 후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진정성 있는 사람은 결국 못 만나니까. 자, 아시겠죠? 아무튼 우리 2번 분들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 끝. 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3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얄미운 캐릭터 같아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 특징 자체가 그 아픔이나 뭐 안 좋은 일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 인생 살아가면서 뭐 후폭풍이나 그런 인생의 시련 뭐 이런 것을 좀 잘 견뎌내는 스타일 같거든요. 막상 겉으로는 힘든 척은 좀 하더라도 제법 좀 다부진 그 마음적으로 여유가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과 그 연애를 할 때나 썸을 탈 때에는 아마 굉장히 많이 바빴을 거라고 나와요. 바쁘다는 게 두 가지로 나와요. 아예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취준생이나 뭐 공시생, 뭔가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취준생,
아니면 두 번째 뭐 사업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승진에 뭐 목숨을 건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좀 잘 돼가고 있었던 잘 돼가기 직전의 모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공 직전에 뭔가 있었던 사람, 뭔가 잠재 가능성이 충분히 큰 사람인데 뭔가 곧 좀만 가면 잘 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과 연애했을 타이밍이 굉장히 많이 바빴다고 나와요. 바빴다고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또 역마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럼 장거리 연애가 되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주 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애했을 때. 그러니까 좀 소홀하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 자체가 인기가 좀 많다고 나오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3번 분들도 인기가 괜찮게 있는 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약간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상대방이 솔직히 이제 냉정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3번 분이 아니어도 갈 데가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했을 때 근데 이러다가 이 사람이 아마 일이 좀 잘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성공을 했을 거라는 거 보거든요. 아마 일이 잘 풀린다, 뭐 돈을 많이 벌게 된다,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이제 생겨가고 있다고 나와요. 근데 웃긴 게 이 상대방이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그렇게 아쉬울 게 없다, 쉽게 말하면 충분히 다른 인성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근데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엄청 후회를 하고 아파해서 다시 찾아오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근데 우선 하나는 좀 약간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고, 하나는 듣기 좋은 소리, 두 가지의 소식이 있어요. 이 카드는 첫째는 여러분들이랑 잘 안 되고 나서도 그냥 열심히 일하고 되게 잘 지냈다고 나와요. 잘 지내고 인기가 많아요. 분명히 많아지고, 또 그리고 뭔가 이성 만날 기회가 많은 사람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뭐 얄밉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민하다고 나오는데 그나마,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잘 처먹고 잘 지냈어요. 그리고 조금 뭔가 일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뭔가 성공을 위해서 되게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뭔가 사소한 곳에 연연하여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강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하려고만 하는 완벽주의자 같은 거, 너무 이렇게 열정이 너무 강하고 너무 그냥 의지 같은 건 강하고 뭔가 좀 약간 융통성이 좀 부족한 스타일. 그러다 그 말을 좀 약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민해지고, 뭔가 이 사람은 연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뭔가 좀 더 지 인생이 우선이다, 이기적으로 보인다 같다,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헤어지고 나서도 이 사람은 잘 지내고 일이 잘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예요. 지금 방금 말한 게 여러분들 크게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했는데, 자, 취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잘 지냈다, 후회를 크게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두 번째 소식. 여러분들 찾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 상대방이 약간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잘난 모습, 아니면 이 사람의 부족한 모습, 단점을 개선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그나마 후회라면 후회예요. 막 후회를 해서 내가 너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이성들이 다 개새끼들 뿐이 없어서 너한테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내 진짜 아무도 안 생기네, 갈 데가 없네, 그냥 너한테 갈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당당하게 한번 다시 널 보고 싶다, 2번아 3번아. 야 3번아, 내가 진짜 그때 너한테 이런 게 있는 건데, 좀 잘해주지 못한 거, 조금 약간 이 사람은 참 마인드는 그런 건 괜찮아요.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진상 부리는 게 아니라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굉장히 내가 이렇게 변해 있다, 마치 막 고시생 슬리퍼, 삼선 슬리퍼 쓰고 꼬질꼬질하게 막 맨날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양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판검사가 됐다,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래도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오래 만나지 않았던지 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성을 가진 이성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3번 분들 그 상대방 호락호락하게 보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좀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느끼면 그런 건 그냥 이 사람 그냥 쇼한 거예요, 쇼. 그냥 너무 이렇게 강한 모습 보여주기가 싫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 있거든요. 좀 약간 인간미 있게 보이려고. 근데 굉장히 이게 그리고 이 사람 흐름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 흐름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조선시대에 보면 서방님 과거 시험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 서방님이 과거 시험 보러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KTX가 있어, 뭐가 있어, 뭐 전철이 있어, 뭐 자전거가 있어. 말은 있구나, 말은. 말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몇 달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먼 길 떠난 과거 시험 보러 멀리 떠난 나의 낭군님이 와 이게 무슨 말 타고 이제 그거 머리에 그 탁 쓰고 나타나는 거야 그냥. 그러고 와서 이제 춘향이랑 그 몽룡이 이몽룡처럼 산모분들이 춘향이에요. 춘향아 내가 미안했다. 이제 나에게 숙청을 들라는 변사또구나. 죄송합니다. 숙청을 들라가 아니라 나랑 혼인을 해다오.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갑자기 왜 춘향이 이몽룡 얘기가 왜 변사또 새끼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자 그래가지고 뭔가 잘된 모습으로 등장한대요. 조만간. 그래가지고 아마 이분 제외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다시 연락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후회라기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 있죠. 좀 약간 못해봐서 미안한 게 있대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좋은 모습, 되게 내가 성공한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한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네요. 자, 그러면 3번 분들은 특별히 언제쯤 연락이 오고 언제쯤 잘 될지 그것까지 볼게요. 우리 3번 분들은. 자, 보겠습니다. 전 다음 달 또는 다음 달에도 뭔가 연락 소식 같은 게 있고 이 사람 소식을 알게 되는 게 있고 뭔가 연락받을 일이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 달쯤에는 다시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내년 2월 달쯤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간 상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을 안 만난다면 내년 2월 달쯤에 이 사람이랑 뭐 인연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년 2월 달쯤에. 그리고 연락 소식 이런 것은 당장 다음 달에도 소식 전해드릴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좀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이 사람은 그래도 뒤에서 호박씨 까거나 뒤통수 치는 사람은 아니다. 제법 정직한 편이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는 나와요. 근데 일 욕심이 너무 많고 너무 이렇게 기가 세요. 사람이 드세다고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상대가 드세다고 해서 막 뭐 욕을 개걸스럽게 막 으아으아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너무 소신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멋있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비인간적이고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단점은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이성한테 그 의지해가지고 마치 그 뭐 대릴 사이 하듯이 막 여자한테 막 뭐 셔터맨처럼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신이 있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사람이 남녀 불문하고 너무 주관이 세면 안 되지만 이 험난한 세상, 이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 사람들은 소신과 주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과거 조선 시대처럼 완전히 신분제가 막 투철한 사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좀 자기 꿈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거나 좀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은 책임감이 또 있거든요. 근데 막 씨발 애새끼처럼 표현은 잘하는데 막 앵앵앵앵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빡치네 갑자기. 아무튼 약간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 중에서 정말 징징거리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막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뭐 툭하면 삐지고 막 그런 애들은 약간 뭐 귀여운 맛이 있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이 새끼들은 짐덩이에요. 짐덩이. 그런 애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여자분들 여기 지금 3번 뽑으신 분들 중에 여자분들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팠으니까 너도 아파봐. 막 이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으세요. 이게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좀 적당히 희생할 줄도 알고 또 대신에 적당하게 이게 뭔가 좀 무게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우리 3번 분들 그래도 좋은 소식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뭐 기대는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재회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떡하다 재회 운으로 빠지게 됐는데. 자, 아무튼 3번 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힘내세요. 자, 3번 해석 끝. 자, 3번 분들 해석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4번 분들 시작해 볼게요. 자, 4번 뽑으신 분들 시작해 볼게요. 우리 4번 뽑으신 분들은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상대방이 이게 뭔가 좀 잘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저는 좀 약간 되게 좀 잘생기거나 이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물론 여러분들도 뭐 못생겼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났던 상대방이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고 뭐 키가 큰다든지 뭔가 뭐 키는 작더라도 몸이 좋다라든지 뭔가 외관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가능성이 크고 뭔가 인물이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매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뭔가 좀 되게 성격도 괜찮아요. 딱 봤을 때는 괜찮은데 그리고 좀 약간 잘 놀아. 그리고 뭔가 다재다능하다고 나오거든요. 뭐 예체능 쪽에 소외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조예가 깊을 수도 있고요. 이 상대방이. 그런데 이 상대방이 웃긴 게 생각보다 야갔어요. 야갔고 손해볼 짓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나 대신 손해 봐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자기가 좀 불리해질 것 같거나 자기가 좀 약간 뭔가 필요에 의해서 좀 뭔가 이용 가치가 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좀 약간 살짝 좀 바뀌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그러니까 약간 은근히 야같고 뭐 되게 뭔가 자기 실속과 이득 그리고 어디 가서 손해를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대놓고 환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 여자를 만날 때나 남자를 만날 때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지면 환승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살짝 보험을 들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대방 특징이 보험을 들어놓는 게 너 나중에 내가 꼬실 거야 이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좋게 말하면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영악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꽂혔을 때 뭔가 몰빵하는 스타일이 생각보다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좋아요.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손해 안 봐요. 또 머리가 좋다는 게 공부 머리가 좋다, 뭐 지식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삶의 지혜 속에서 머리가 굉장히 대가리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손해를 절대 안 봐요.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여러분들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이 상대방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 이 상대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술을 너무 좋아해. 맨날 놀러 다녀. 두 번째는 처음과 달리 좀 뭔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나한테 안 보여주고 뭔가 왠지 다른 이성이랑 노는 걸 걸렸다든지 이 새끼가 바람을 폈다든지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되게 굉장히 서운해졌다. 서운해져 있고 상처를 좀 많이 받았다. 나한테 상처를 준 새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헤어졌잖아요. 헤어졌는데 이게 이제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이랑 헤어지고 저는 이거 같아요. 저는 이게 옛날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 그분은 뭐 누군지 제가 당연히 말은 안 하죠.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아주 몇 년 전이에요. 제가 타로 카드 처음 상담 그냥 재미로 봐줬을 때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처음 제가 연습했을 때 그때 어떤 분이셨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후회를 하냐면 진짜 이게 딱 그런 케이스예요. 항상 자기가 만났던 여자가 자기한테 데이트 비용도 다 내고 되게 헌신적이었대요. 근데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대요. 그냥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약간 사귀는 척을 했대요. 사귀는 척을 하고 그냥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었대요. 근데 이 남자는 그때 아무것도 안 할 때였고 되게 힘들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 상대가 이 남자에게 굉장히 잘했대요. 데이트 비용이나 뭐 이런 선물도 잘해주고 되게 진짜 마치 현모양처 뭐 남편 뒷바라지 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했나봐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좀 만났나봐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제 그래도 물론 이 남자도 결국에 이 여자를 좀 좋아하게 돼가지고 잘해준 것도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면서 본인의 다른 이상형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형을 몰래 만났대요. 그리고 알고 지냈대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런 거 언젠가는 걸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좀 비슷하게 이 잘해줬던 이성이 눈치를 채고 싸우게 돼가지고 그냥 정리를 했대요. 이 남자가. 여자가 이제 울면서 떠났대요. 엄청난 슬픔. 뭐 어떤 마지막에 이렇게 울면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동안 뭐 내가 밥 사주는 사람이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떠났대요. 그 여자가. 근데 이 남자가 다시 연애가 시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은 이제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아싸 나는 정말 복이 많은 남자다. 이렇게 나한테 헌신했던 여자 떠나고 나니까 나의 이상형을 사귀게 되네. 아싸 걔 이득 이랬대요. 그런데 이게 돌려받는다 이게 있잖아요. 인과응보가 이게 없는 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과응보가 없는 거라는 생각도 저도 들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의외로 있어요. 이 남자분이 새로 만난 그 이성을 만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만났던 상대방이 하게 될 후회예요. 자기가 정말 이상형을 만나서 이제 연애도 잘하고 본인은 뭐 얼굴도 잘생겼다고 막 그러고 막 그냥 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정말 사랑다운 사랑을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번엔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막 틈만 나면 지를 밀어내더래요. 헤어지려고 하고. 이 남자가 최선을 다했대요. 근데 언젠가부터 본인이 이 여자에게 데이트 비용이나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더래요. 근데 여자는 돈 한 푼 안 쓰더래요. 그냥 돈 쓰고 안 쓰고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대 이성은 아예 그냥 자기를 그냥 뭔가 이용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줬던 그 여자 있죠? 그 여자가 자기한테 했던 것을 지가 딴 여자한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그거 보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을 인지를 잘 못했대요. 왜냐면 자기는 사랑을 하고 있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있었다고 믿었대요. 믿었고 그리고 이렇게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막상 생겼을 때 자기가 그런 자기가 상처 줬던 여자의 그 마음을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가 웃긴 게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새로 만난 여자 다 갖다 바쳤던 여자가 전 남친한테 갔대요. 그리고 결혼 얘기가 들린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몇 년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돌려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가 그 과거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빈다고 그랬다고 빌고 막 다시 받아달라고 했다고 막 그런 것까지만 기억나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된다면 자기는 나에게 잘해줬던 그 이성을 다시는 놓지 않을 거다 이런 확신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가 다른 사례를 좀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4번 분들이 이 상대방이 근데 좀 약간 그분과 살짝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4번 분들이 만났던 상대방은 워낙 그런 그 이성을 볼 때 얼굴, 몸매 이런 거만 보는 게 아니라 능력 뭐 이런 거 자기 이득 그런 거 다 따진단 말이에요. 마치 결혼 정년기에 결혼이 급해가지고 막 그런 직업 스펙 따지듯이 따지면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런 식으로 후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이 상대에게 했던 그런 마음 줬던 거 있죠? 그것을 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한테 해서 까인다는 거예요. 까인다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4번 분들은 이 상대방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잠도 못 자고 우울증 같은 것도 살짝 우울증이 걸렸다는 게 아니라 뭐 불면증, 마음의 상처, 살 빠지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 그 4번 분들은. 근데 이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당장은 안 온다고 하네요. 왜냐면 또 딴 여자를 만나러 간대요. 근데 이 상대방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후회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돌려받는 상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 하고 막 이렇게 사과를 하고 와서 다시 시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다른 이성을 만나본다고 나오거든요. 한 번 정도는. 근데 그게 아마 뜻대로 또 안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존나 울면서 오겠죠. 울면서 오는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오겠죠. 언젠가는 찾는데 이게 사실 타로 카드가 먼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요 근래가 아니라 아마 내년 넘어가서 이 사람이 또 어떤 이성을 또 만나고 그때 좀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이 생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때쯤에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4번 분들 또 이성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 말고 이미 나왔을 수도 있고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 달부터 여러분들 연애운 좋아지시거든요. 4번 분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되는 모습이고 이 상대방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내년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거의 지워졌을 무렵에 여러분들 다시 찾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인과응보라는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인과응보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바보처럼 순진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진실되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교훈을 느끼네요. 이 카드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간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재면서 상대를 희망을 가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왜냐면 내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 주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꾸 그 상대에게 희망을 주면서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더 큰 상처로 남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내가 그렇게 당할 수 있다. 그런 교훈이 있고 그것은 4번 분들이 만났던 사람이 느끼게 될 후회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4번 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 끝. 자, 제가 라이브 방송도 자주 하는데 요즘 저의 말대로 연락이 왔다고 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말씨, 진진이의 말은 씨가 된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다시 한번 누리시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에 봐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